한국금거래소의 송종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국금거래소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5분 이내에 다 끝나시더라고요. 해서 좀 너무 그동안 길었던 것 같아서 골드, 실버, 플래티늄으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금값의 지난 3년간 변화 트렌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이 3년 전 이맘때 75,000원 했었고요. 올해 4월 21일이 가장 금값이 높았었는데 그람당 기준가가 15만 5천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벌써 2배 넘게 금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드 부분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9시 20분 현재 기준가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금 국제가는 온스당 3,330불대, 그람당 기준가는 15만 원을 넘어섰고 한동 가격은 기준가가 56만 3천 원대 하고 있습니다. 알러트발 뉴스입니다. 금값이 역사적 대폭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27년까지 온수당 5천에서 6천불까지는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온수당 6천불이 간다 그러면 오늘 아침 환율이 1,400원이니까 대비해보면 그람당 27만 원이라는 이야기고 돈당 100만 원이 넘어설 거라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앞으로 향후 금값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금은 큰 돌파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폭발적으로 오르는 패턴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이 지금이 딱 그런 흐름의 시기라는 거고요. 이 현재 금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지키면서 조정 중인데 과거 사례로 보면 이게 건강한 숨고르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값이 2027년까지 최소 5,000달러, 많게는 온수당 6,000달러 후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전 세계적인 부채 증가, 그리고 탈달러 흐름이 맞물리면서 금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해 보이고요. 이 결론적으로 지금의 조정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분할 매수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분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블룸버그발 뉴스입니다. 스위스에 대한 금 수입 관세를 대거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었는데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금 수출이 51톤이랍니다.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위스 경제의 무역 흑자 대부분이 금 수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위스가 이 금을 캐는 나라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 금을 정제해서 뉴욕이나 이 런던으로 내보내는 글로벌 허브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금 수출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국제 금융, 정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금 수입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 또 스위스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금값과 무역 갈등에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사건은 금이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진짜 정치적 자산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이터발 뉴스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페루에서 중국으로 금 수출량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작년 전체 금 수출량을 이미 뛰어넘었답니다. 2025년 상반기 페루 금 수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중국으로 수출은 단 6개월 만에 9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환율로 1조 3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 지난해 전체 수출 규모에서 뛰어넘는 실적이라고 하고요. 이 배경에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금이 안전자산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는 점인데, 이 중국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까지 금 매입을 늘리고 있고, 그 결과 페루 금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 페루는 세계적인 금 생산국으로 올해 상반기 전체 금 수출액은 85억 달러, 하나로 약 12조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해서 46% 늘었답니다. 이는 외화 수입 확대, 재정 건전성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불법 채굴과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위험 요인이고요. 만약 중국 수요가 줄면 페루 금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페루에서 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페루는 금 수출 증가라는 호재를 누리면서도 불법 광산 근절과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금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이제 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금은 전통적인 상품이 아니라 고급
부동산과 같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내놨는데요. 그들은 금을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맨하튼 고급 부동산과 비슷한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석유나 구리는 쓰면 사라지지만 금은 채굴되면 대부분 중앙은행이나 개인 금고에 보관되고 있고 거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금값은 단순히 공급 수요가 아니라 누가 보유하고 있고 언제 내놓을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확신 매수자, 두 번째는 기회 매수자가 되겠는데, 확신 매수자는 중앙은행, ETF, 장기 투자자처럼 가격과 상관없이 금을 계속 사들이는 그룹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회 매수자, 인도나 중국의 개인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비싸면 판매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이 금값의 바닥과 천장을 만드는데요.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서 무조건 사는 사람과 조건 맞으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듯이 금도 앞으로 똑같이 결정될 거라는 점입니다. 금은 이제 원자재가 아니라 희소자산, 부동산처럼 누구 손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메시지인데요. 이 앞으로 금 투자를 할 땐 단순히 공급량이 아니라 중앙은행, ETF, 신흥국 가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주목하면서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그런 기사로 인식이 됩니다. 저는 이 기사가 앞으로 금값 우상향의 가장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골드시크발 뉴스가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이 미국의 국가부채는 37조 달러가 돌파했답니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서 달러 신뢰도가 하락이 되고 금값은 앞으로 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고조됐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1조 달러만 해도 1달러짜리 지폐로 쌓으면 달까지 갔다가 지구를 200번 넘게 왕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37배,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야, 근데 이게 지폐 1달러짜리를 쌓으면 진짜 이 지구를 200번 넘게 왕복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이자 비용은 이미 국방비나 메디케어보다 크고 사회보장비를 제외하면 정부 지출 중 가장 큰 항목이 되는데, 이 7월 한 달 이자만 919억 달러, 919억 달러면 우리나라 한 150조 정도 될까요? 올해 누적 이자가 벌써 2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둔화, 부채 대비 GDP 비율이 이미 123%를 넘어섰다는 점.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비율이 90%를 넘으면 성장률이 약 30%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달러 신뢰도 하락입니다. 미국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신호가 되면서 달러 자산 위험이 커지고 결국 투자자들은 금 같은 안전자산에 몰리게 되고요. 더 심각한 거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정부 차입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양적 완화, 즉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을 다시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부채 37조 달러 돌파는 달러 신뢰를 약화시키고 금값 강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앞으로 금 투자 전략에서 미국 부채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